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총리는 사수, 대통령은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 최근 자신을 향한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일단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대권 도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뭐 총선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무슨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벌써 뭐 어디 뭐 시장이라도 출마하든가. 예, 일단 인터뷰에서는 분명하게 하지 않겠다,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저서의 서문을 보면 이 권력의 속살은 잿빛이다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그만큼 권력이 무거운데 자신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질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대선 출마설을 일축한 건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해당 책인 서문이 아닌 본문에서는 이 과거 대선 도전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이 본문을 보면 2007년 당시 자신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회장인데 그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만류하더라도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한 번 품었던 마음을 나중에 또 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김 위원장 행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 대통령 출마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굉장히 고려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또 실제 여권에서도 이 김 위원장의 권력욕이 무섭다 이런 비판도 나온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최근에 이슈 선점화에 사실상 성공한 데다가 또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동시에 박정희 신화를 말하는 등 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듯한 모습이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대선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견제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위원장은 대선이 있던 때에는 꼭 책을 냈는데요. 지난해 2017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신 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을 냈고 예. 2012년에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 때도 책을 냈는데 당시에 자신에 대한 대선 출마설에 대해 이 책을 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뭔가 대선과 관련된 저술 활동을 의미 있는 기간에 펼쳤다, 그런 이야기군요. 근데 이제 앞서 키워드에서 총리 사수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최근 기자들을 만나서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한 말인데 김 위원장이 알려진 건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총리로 지명되면서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 2006년 한명수 총리가 지명될 때도 함께 거론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실제로 두 번은 더 이 언론에 거론되거나 지명된 바 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두 번,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서 총 4번 거론된 바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총리로 4번이나 거론이 됐다, 본인이 강조를 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영웅의 저녁 식사입니다. 예, 영웅의 저녁 식사라고 하기에는 떡볶이와 밥 조금 있는데 굉장히 부실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식사는 소방관의 식사입니다. 이 서울 한 소방관의 저녁 메뉴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건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부실한 반찬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올린 건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라는 곳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화냐? 그러면서 이 교도소나 구치소 밥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열악한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보다도 육체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 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부실한 겁니까? 일단 식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관의 식비로 나오는 금액 자체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월 13만 원인데요. 예. 그런데 소방관의 경우에는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소방서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이 식비를 모아서 소방관 내에서 해결을 하는데요. 이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이 소방관이 봉사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방식으로 이 식사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이 소속된 소방서마다 소방관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식비로 모인 돈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대 두 끼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소방서도 영양사까지는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식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겠군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저렇게 되는 거군요. 자, 이 사진에 대한 파장이 상당히 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올렸던 최인창 씨 오늘 다시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는 평생 먹을 욕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전체 소방서가 이렇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또 여러 소방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 반은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예. 또 반은 이 자신이 먹는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해당 글의 댓글에 보면은 소방관들의 처우를 옹호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이 30년 전에 먹던 군대 밥보다 못하다. 또 컵라면을 먹어도 현장에선 그래도 들어가선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심각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해당 사진이 올라온 후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분명히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